네, 계속해서 시장이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도 차익 매물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네, 공방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좀 달라질지 아니면 이 그림이 고착화될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상했던 3천선을 뚫어내기는 했는데 일단 안착은 조금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가겠지 그래도 이러려는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완전히 지금 예상이 빗나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먼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형님이 거래소가 한번 3천이라는 지수대를 한번 먼저 돌파해 보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나온 것 같고요. 결국 이 3천이라는 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또 어찌 보면 일주일, 이주일 이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코스닥도 아마 1000이라는 또 의미 있는 지수대를 만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죽고 안 죽고는 코로나한테 물어보라고 했고요. 그럼 결국 코로나 확산사라든가 변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건 시장은 결국 안 죽는다. 왜? 시장이 죽기 위해서는 결국 저금리라든가 유동성 이걸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든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나왔을 때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본질 가치를 본다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죽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하나 이제 내일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 뭐 조지아주 선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상하원 합동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펜스 부통령이 그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 그냥 되면은 대통령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도 그렇고 많은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펜스한테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번 그거에 대해서 승인하지 말고 거부해라. 그랬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과연 펜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승인을 할 것이냐. 승인하게 되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적으로 우리 보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굉장한 큰 변동성을 주면서 미국의 신용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하라는 건 엄청난 그 뭐랄까 미국으로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내일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해보고 그대로 승인 나오게 되면 시장은 더 갈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자 맞출 거라고 봐주신 거잖아요. 3천선 다음은 1000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단지 그 어떤 시간에 대한 투자라던가 얼마나 좀 기간이 걸릴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개인들이 지금도 거의 1조 가깝게 거래소에서 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언제쯤이나 1000포인트가 도착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가장 핵심적인 힘은 어디에서 또 나올 건지 그것도 조금 체킹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번 만기일 이후에 조금 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바뀌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지. 전국을 만기로 보세요. 그렇죠. 예. 외국인이 지금 이전과 다르게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외국인 입장도 시장을 조금은 좀 하방 쪽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개인이 주도하는 거고 결국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매도한 걸 개인이 완벽하게 받아주면서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을 하방 쪽으로 잡았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무조건 하락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깨지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한 게 자체적으로 깰 이유는 없어요. 결국 외부 요인에 의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게 되면 분명히 시장의 변화는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적으로 가고 우리 만기일 이후에는 코스닥도 또 일정 부분 상승해서 가고 일단 잘 보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얘네들이 지금 방향 없이 어찌 보면 코스닥 그 150이 더 많은 하락을 하는 게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 지금 힘을 약하더라고요. 잃었어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언제 다시 좀 방향을 잡고 가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코스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쪽인데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끌고 뭐 그다음에 이 셀트리온 이 두 형제가 크닥 조정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한번 10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는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포인트는 BT와 IT가 박자 맞춰서 같이 가야지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코스닥도 빨리 저희가 천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요. 지금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누가 아무래도 이 반도체 투톱의 역할이 상당히 맞습니다. 큰 거잖아요. 네네네네. 시티 쪽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더블 업그레이드를 2단계나 갑자기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월가에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막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좀 경계감도 갖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워낙 유동성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가다가 조정도 짧게 나오고 또 올라갑니다. 이렇듯 시장이 강력한 상승장에서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 찾을 이유도 없고요. 그냥 그 리듬에 맞춰 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 시장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봤을 땐 결국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러한 반사의 이익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봐요. 결국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많이 삐끄덕거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장이 잘 가게 되니까 그냥 빅사이클 돌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시장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 아니야 하면은 나만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냥 같이 가자. 다만 내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느 순간에 부러질진 모르지만 결국 일정 부분 내가 현금만 좀 갖고 가자. 네네. 그러면 그 현금으로 언제든지 하락했을 때 내가 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되니까 일단 지금 시장 무조건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사이클을 인정하고 올라타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반도체라는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섹터를 나눠서 구분해서 보는데 이재용 회장의 어떤 첫 행보가 평택 공장을 찾아갔고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도 신화를 쓰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멘트가 나와서 꾸준하게 연초 이후에는 비메모리 쪽의 강세가 도드라져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삼성에서 크게 우리 이제는 그 반도체하고 삼바 이 두 개가 아마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중심에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우리 네페스라는 종목 한번 네페스, 볼까요? 네. 네페스 보면은 이틀 3일 전이었죠. 28.29%까지 급등하고 결국 또 한 번 급등 나오는 차트는 결국 하루 이틀 이 두 거래일에서 크게 주가 흔들림이 안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고가 만들고 좀 윗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조금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트가 죽었냐라고 했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점 깨면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익절이라든가 손절가는 어제였죠. 어제 저가가 41,600원인데 그 가격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뭐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다시 또 상승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1차 상승 이후 요 정도 상승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더 세게 나오는 모습 보여줬을 때 그때가 차익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기서 사기엔 조금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종목 한번 볼게요.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잘 보면은 예쁘게 밑단에서 어떻게 돼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놓고 급락 나왔을 때 이 급락이 거래가 없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구름대가 양의 구름대야. 그러면 얘가 이어져 상승 나오겠다라는 건데 네.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보는 건 그 다음 차트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이 볼린저를 이 후행 스팬이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전 고점 11,5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럽다면 신고가 내고 있는 비메모리가 탑 엔지니어링도 기회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녹십자하고 지금 한미약품 모더나가 생산을 조금 더 하겠다, 기존보다 백신 생산량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안 그래도 누가 생산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설 때문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주가 근데 조금 널뛰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한미 쪽이 무거웠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절되는 것들이 나왔지 기본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기업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다만 지금 오늘 급등하고 좀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움직임이 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보유자도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축소하고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십자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모양새 나왔죠. 그럼 이런 종목은 오히려 50만 원이라는 목표가 보고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녹십자는 근데 한명품과는 다르게 많이 올라왔고 오늘 보니까 혈장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상 끝났네요. 그래서 1분기 내에 허가 신청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와 있는데 양봉 플레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연하죠. 녹십자? 지금 시장이 가는 장에서는 계속 목표가는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고점 가볍게 치고 갈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죽지 않는 이상 가는 종목은 계속 갑니다. 다만 그 조정이 짧으냐 조금 기냐 그러한 차이만 있는 거지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은 간다라고 보시면 강한 됩니다. 종목의 조정은 짧을 거다. 네, 그 네네. 부분을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조정 나오는 종목은 반드시 매수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자가 또 수익을 내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